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서 기득권 쪽에서는 일부 기득권 쪽에서는 인정하고 이렇게 트럼프한테 굽히는 반면 다른 일부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까기 내러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계속 트럼프 까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 제가 훑어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그래요. 뭐 트럼프가 어떤 논객은 뭐 "트럼프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많이 한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치인 통틀어서 트럼프만큼 거짓말을 안 하는 정치인이 없었어요. 별로 안 하는. 공약을 이렇게 잘 지켰으면은 첫 번째 임기 때 공약을 그렇게 잘 지켰으면 거짓말을 안 하는 정치인으로 저희가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벽 쌓아 올리고 관세 때리고 중국한테. 예? 그리고 김정은 만나고. 그거 다 공약으로 내걸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키스톤 파이프라인 열린다고 그랬고. 예. 다 지켰잖아요. 기름값 내리고 에너지 독립국 만들지 않았습니까? 7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럼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만큼 정직한 사람 나와 보라고 그래요. 그렇게 공약을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약만 잘 지키면 됐지. 다른 말 뭐 "아 이거 과장했다. 저거 과장했다." 그런 걸로 딴지 걸 거면은 그럼 논객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어쨌든 뭐 계속 안티 트럼프로 뭐 가라고 그래요. 뭐 한국 한인 언론 뭐 그게 밥줄인가 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트럼프가 미국 내 약간 천하 통일 수준으로 이렇게 단합을 할 거라고 보고 통합시키는 데 성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2028 년에도 계속 이렇게 제이디 벤스가 바통 터치 받아서 미국을 이끌 수 있게 그런 토대를 마련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유럽 쪽에서도 트럼프한테 굽힐 거라고 봅니다. 예, 유럽 쪽에서도 트럼프가 그 미국 대통령 권한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고 그랬습니다. 조 로건 인터뷰에서도 트럼프가. 유럽도 결국에 꾸를 거라고 보고요. 결국 트럼프가 공약을 거의 다 첫 번째 임기 때 많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임기 때는 더 많이 지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트럼프를 존경하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그런 향후 4 년간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 볼 때도. 근데 사실 인성 면에서도 저는 트럼프한테 제일 점수를 줘요. 만약에 저랑 누구랑 같이 그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은 저는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트럼프 솔직하니까 그 솔직한 거 놓고 딴지 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기득권 정치인들 예를 들면 낸시 펠로시 뭐 카말라 해리스 뭐 조 바이든 예? 뭐 버락 오바마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저희가 TV로 보는 거는 물론 굉장히 PC적이지만 그 PC적인 게 오히려 저한테는 감점이라고 봅니다. 그 진짜 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계속 오랫동안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조 로건 인터뷰 3 시간 하잖아요, 스트레이트로. 카말라는 45 분만 하겠다 그러고. 그 자기 실체를 드러내기가 싫다는 거죠. 오랫동안 얘기하면 이제 실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트럼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인성 면에서도 지난 30-40 년간 가장 마음에 드는 대통령 구하라 그 찾아보라 그러면 저는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지금 언론에서는 인성이 나쁘다느니 인성은 나쁘지만 뭐 정책은 좋았다느니 그렇게 나가지만 트럼프만큼 인성 좋은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정치인들 중에서. 자동차 이렇게 그 타이어가 나 가지고 타이어를 이렇게 그 리무진 타이어를 누군가 고쳐 줬대요, 행인 한 명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그 사람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다 내줬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알아 가지고. 트럼프가 그런 따뜻한 면모가 너무너무 많아요, 역대로. 그 기록들을 보면은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TV로 이렇게 봤는데 어떤 농장을 문 닫게 생겼대요, 어떤 할머니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페이먼트도 다 내주는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자기 직원들한테 뭐 수백 불 이렇게 안겨 주고 이렇게 몰래 캐시 주고 저기 "힘들지?" 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억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시 기사들 이렇게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일꾼들하고 더 친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다른 억만장자들보다. 자기는 다른 억만장자들하고 얘기하느니 그런 택시 기사나
일반인들, 뭐 호텔 직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더 나는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게 진정성 있게 저는 들려요. 가짜라고 안 그러고 가짜로 안 들리고 이상하게 한국 언론들은 계속 그 어떻게든 트럼프가 무슨 전생의 왼수지 원수가 원수였나 봐요 다들. 어떻게든 그냥 깔 것만 찾으려고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돈 받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래서 The View에 나오는 사람들, The View 진행자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써니 하스틴이라든지 조이 베이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는 돈 따로 받는다고 봐요. 트럼프 비판하기 위해서. 그 몰래 보너스 챙겨주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보여요.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웬만해서는 잘 안 보여줘요.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런 재정적인 이유로 그렇게 트럼프를 까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트럼프 깔수록 돈 더 받고 그러는데. 자, 이 정도로 악질적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정말 미친 정부였어요. 보시면은 이런 거 절대로 한국 한인 언론에서 아마 보도 안 할 겁니다. 또 트럼프한테 유리하고 바이든한테 불리할 거다 해가지고. 자, 공식 성명에 따르면은 재난 구호 공무원에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을 돕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트럼프 지지 미국인을 돕지 말고 집을 피하라고 지시한 피마 감독관 내부 문자 내용이 나온 겁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면은 아무리 재난 당한 처지라도 도와주지 말라. 네, 미국이 이런 미친 국가가 됐던 거예요. 예?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영웅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저는 그 전에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에이브라함 링컨, 뭐 조지 워싱턴 이 정도 급의 대통령이라고 봐요. 저는 그 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 딥스테이트 상대로 이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2016년에 이겼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정도 레벨로 올라갔다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컴백을 함으로써 그리고 4년간 저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역대급 뭐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하고 에이브라함 링컨 수준의 그런 레벨에 맞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살린 영웅이에요. 영웅, 히어로, 난세의 영웅. 트럼프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꾸 방위비 얘기 이제 그만하고 동맹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완전 시궁창에 빠져 있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로 나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방위비에만 목매다는 사람들. 지금도 방위비 올릴 거야. 트럼프 나쁜 놈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요만한 것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봐야 되는데. 매크로로 봐야 되는데 완전 마이크로 중에 마이크로만 보고. 미국이 무너지면 한국한테도 좋을 거 없거든요. 방위비 기꺼이 내야 된다고 보고 기꺼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기꺼이 내야 돼요. 지금 미국 처한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돼서 천만다행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한국을 위해서도. 미국한테 안 좋은 거는 결국에는 한국한테도 그 불똥이 튑니다. 미국에서 안 사시는 분들이라서 안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안티 트럼프 노래 부르는 게. 뭐 그러는 거죠. 나 오늘 트럼프 깠어. 나 뉴욕타임스 편이야. 나 CNN 편이야. 잘했어. ABC 편이야.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에서. 그 분위기, 언론 분위기가. 나도 뭐 있는 사람이야. 좀 목에 힘 들어가는데 그런 거 저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딱 기사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제가 모모 일보는 또 뭐 트럼프가 뭐 프로레슬링에서 빈스 맥맨하고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그것도 꼭 보면 맥마흔이래요. 빈스 맥맨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뭐 똑같이 뭐 성추문이 있었다느니 성폭행 혐의로 뭐 이렇게 연루가 됐었다느니 끝까지 그렇게 그것도 대표적인 한국 언론이 그걸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안티 트럼프 그 내러티브가. 그래서 트럼프 지지하는 그런 플래카드
이런 주택은 피하라.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이런 걸 막 그 자랑하는 그런 주택은 피하라. 도와주지 마.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어도 재난을 당했어도 도와주지 마. 이런 메모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 모범 사례래요. 그것도 Best Practices 메모. 데일리 와이어가 특종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트럼프 표지판을 든 시민을 돕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난청 요원들이 플로리다주 하일랜드 카운티에서 활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0채 주택을 건너뛴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랬다니까요. 이런데도 그냥 방위비 얘기만 할 거예요. 미국이 이런 처지였는데. 자, 이제 FEMA라고 그러죠. FEMA 재난청 직원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가서 도움을 주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까 플로리다주 하일랜드 카운티였죠.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연방정부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또 한국 한인 언론 어디도 안 쓸 거예요. 저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자, 보고서에 공유된 사진에는 직원들이 주택에 접근 불가라고 표시하고 트럼프 표지판, 지도부별 출입 금지, 지도부별 트럼프 깃발 금지, 트럼프 표지판, 접촉 금지 이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도와주지 마. 죽어도 돼. 이 얘기예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돼.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하는 게 이게 딱 그 바이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쓰레기라는 거 아닙니까? 갈베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얘네들은 쓰레기니까 구해줄 필요가 없어. 이거 아닙니까? 그냥 하등 인간이라는 거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하등 인간이니까 야,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죽어도 돼. 이 얘기예요, 사실. 도와주지 마. 하고. 그래서 한 피마 직원, 재난청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재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한 것이지. 피마에 재난청이요. 그들을 차별하기 위해 자원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히스패닉이든 트럼프든 트럼프 지지자든 카말라 지지자든 상관없다. 모두가 똑같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올바른 피마 직원 한 명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세요. 방위비 생각해야 됩니까? 동맹국이 이런 처지인데, 예? 이렇게 시궁창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환자실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들어가 있는 데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득권 애들 빼고 기득권 애들이야 뭐 누가 잡든 돈 많으니까 편한 거죠. 그 상관없는데 중산층하고 빈곤층이 이런 식으로 죽어난다는 거예요. 이래도 방위비 타령할 수 있으니까 동맹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도 세계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뭐 세계 1등 국가라는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이게 실체인 거예요. 이게 무슨 초강대국이고 저기입니까? 1등 국가입니까? 솔직히 미국에 오면 알아요. 이게 무슨 선진국이야? 이게 뭐가 1등 국가야? 이런 얘기 나와요. LA 한번 가보십시오. 뉴욕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이 더 잘 살지. 서울이 훨씬 낫지. 깨끗하고. 도쿄가 훨씬 더 낫지.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가서 미국인들이 오히려 도쿄나 서울 가면 놀란대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세상에 이런 좋은 도시가 있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 보고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스키드로 가보세요. LA. 예. 스키드로가 이렇게 계속 커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방위비 타령할 겁니까? 미국이 이렇게 힘든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자, 한 공식적인 불만 제기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미국인에 대한 국가가 승인한 차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거 정부가 이거 허락한 차별이잖아요. 예? 바이든 정부.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견해로 인해 미국 시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불만 제기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기관 청렴성을 훼손하고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피마는 이 스캔들에 대한 성명을 뉴욕 포스트에 발표했는데요. 기관 대변인은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피마는 그러니까 재난청은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이재민을 돕고 있다. 이 직원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또한 이 지침을 내린 직원은 팀원들에게 해당 주택을 피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따라서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수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관련 직원들이 궁극적으로 해고될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는데요. 연방 관료제의 당파적 활동가들이 정부를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마지막 날에 접어든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X에 썼습니다. 나의 지시에 따라서 비상관리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플로리다 주민들에 대한 연방정부 표적 차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워싱턴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당파적 관료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낙관한다. 밝혔습니다. 연방기관에서 DEI가 폐지되는 날은 미국에게 좋은 날이 될 거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자, 그 담당 직원은 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이고 Avoid home advertising Trump 이렇게 써 있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피하라고. 자, 트럼프가 여전히 라이노들 공화당 내에서도 적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기득권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게 저도 이제 공화당 쪽 진영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현직 의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면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해요, 다들. 예. 기득권 쪽 공화당 의원들은 그 속내는 트럼프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웃사이더를 싫어하고 이렇게 그 계단을 밟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백악관에 와?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많은 사람이. 저희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지만 또 그들 내에서는 그런 카르텔이 있는 거죠. 공화당 내에서도. 아니 어떻게 시의원, 연방 하원, 연방 상원도 안 거치고 주지사도 안 거치고 당장 대통령인데 바로 돼?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야, 그게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약간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들을 보면은 이분들을 보면은 자기네들은 이렇게 특권층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갑자기 그 우두머리로 트럼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또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존 튜니 의원, 연방 상원 의원. 이 사람이 이제 라이노라고 딱 써 있죠, 여기에. Republican in name only의 뜻입니다. 무늬만 공화당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존 툰입니다. 존 툰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 주에 상원 원내대표 표결이 있는데 트럼프는 끼지 마. 들어오지 마.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아니 상원 다수당이 된 게 트럼프 덕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항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공화당 지금 단결시키는 것도 이런 모습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도전자가 나올 때 도전자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향후 당내 이제 공화당 경선 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안티 트럼프고 이 사람은 절대로 상원 원내대표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존 순. 여기 밑에 보면은 어뮤즈가 이렇게 엑셀 글을 올렸죠. This is why John Thune is not the right pick for Senate leader. 이래서 존 순은 상원 원내대표 하면 안 된다. 공화당. 자, 보십시오. 뭐라고 X에 글을 올렸는지. 2016년 10월 8일 Donald Trump should withdraw and Mike Pence should be our nominee effective immediately. 야, 트럼프 대통령 나가라 그러고 마이크 펜스 이거 2016년 대선 한 달 앞두고 옵니다. 아마 이때 저게 터지기도 전인 것 같은데. 액세스 할리우드. 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딱 본색을 드러냈죠. 트럼프 상원 원내대표 우리끼리 알아서 찍을 거니까 트럼프는 빠져.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 당신은 빠지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think my preference would be and I think it's probably in his best interest to stay out of that. 트럼프한테도 여기에 안 끼는 게 낫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인데 그리고 공화당 다수당 된 게 연방 상원 트럼프 덕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대놓고 이 사람은 안 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적들을 확실하게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인사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원 원내대표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런 본색을 드러낸 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상원 원내대표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플로리다주에 들이닥친 밀튼, 허리케인 밀튼 때 이렇게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트럼프 깃발이 보이잖아요. 그럼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 정도인데 방위비. 자, 그리고 트럼프가 아주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니키 헤일리 백악관에 얼씬도 하지 마.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기득권 멤버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이크 폼페이오. 니키 헤일리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바이든은 8,100만 표 받았는데 2020년 올해 들어서 카말라는 6천만 표 좀 넘게 받았. 2천만 명 도대체 어디 갔느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2020년 때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2020년 때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많은 7,422만 3,975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최종 투표 더 많이 얻을 거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현재 금요일 오후까지 66%만 개표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주들은. 꼭 이렇게 아이디 조사하지 않는 주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7,426만 3,826표. 이게 벌써 4년 전 기록을 깬 겁니다. 카말라는 7천만 표 가까이 득표했네요. 6,978만 7,651표. 트럼프의 압승입니다. 어쨌든. 자, 이제 앞으로 공화당 숙제는 콜로라도, 뉴멕시코 이런 해변가 주들도 이렇게 빨갛게 물들게 하는 건데 미네소타하고 일리노이. 근데 다들 보면은 이런 버지니아, 뉴욕, 메인 이런 주들을 보면은 아이디 검사를 안 해요. 만약에 아이디 검사를 하는 주들이었다면은 결과가 그대로 이렇게 나왔을까?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이고 이번에 또 당선됐습니다. 정말 노욕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86세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뭐 내부 거래 조사해야 돼요. 비자 왜 팔았습니까? 비자가 반 독점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기소됐는데 그걸 알기 전에 몇 달 전에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거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 파워 펠로시가 내부 거래를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낸시 펠로시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일반 미국인들이 힘든 사이에 자기는
돈을 부풀려서 지금 몇억 달러 갖고 있잖아요. 자산이. 어떻게 정치인이 그렇게 몇억 달러 부풀릴 수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낸시 펠로시는 바이든이 막판까지 끝까지 버티고 대선 후보 포기하지 않은 게 타격을 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카말라가 졌다. 그것 때문에 카말라가 진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동시에 카말라도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ad the president gotten out sooner, there may have been other candidates in the race. 만약에 조 바이든이 빨리 물러났다면은 경선을 치를 수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더 좋은 대선 후보를 골랐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카말라가 다양성과 포용성 DEI 그 어젠다 때문에 된 후보 아닙니까? 탁 까놓고. 예, 조지 플로이드 사건 없었으면 절대로 부통령 후보로도 지목이 안 되죠. 워낙에 허당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카말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anticipation was that if the president were to step aside, that there would be an open primary. 만약에 일찍 나갔다면은 대선 후보 사퇴했다면은 바이든이 일찍 그러면은 경선을 치렀을 거다. 그래서 and as I say, Kamala may have, I think she would have done well in that and been stronger going forward, but we don't know that. That didn't happen. 그러면은 경선 통해서 카말라가 이겼을 수도 있고 못 이겼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못 이겼겠죠. 카말라가 경선에서도 가장 약했는데 2020년 때 결국에 아이오와 코커스도 못 갔잖아요. 카말라가 하도 못해가지고 토론 때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터시 게버드한테 그걸로 끝났잖아요. 조 바이든이 즉각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원하지 않았던 건가 봐요. 카말라 해리스가 나가는 걸. 근데 바이든도 카말라 너라면은 트럼프한테 개박살 날 거야. 그러면서 카말라를 대선 후보로 지지를 했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카말라 우습게 봤거든요. 다들 민주당에서도 솔직히. 그렇다고 뭐 막 그보다 더 강한 후보가 나왔어도 저는 트럼프한테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버락 오바마랑 붙었어도 트럼프가 이겼어요. 올해 선거에서. 그 정도로 민심이 공화당 쪽으로 향했고 트럼프한테 향한 겁니다. 유세장 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도 10만여 명 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쭉 90년대부터 정치 쭉 봐왔는데 도널드 트럼프만큼 인기 많은 정치인은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에요. 도널드 트럼프는.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트럼프한테 열광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 언론들 보면 뭐 트럼프 광대 후보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라고 하세요. 그냥 광대 후보에 뭐 막말만 하고 뭐 2시간 내내 연설을 해도 그게 막말만 100%뭐 1초 때부터 2시간 끝까지 채울 때까지 막말만 하는 그런 후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럼프만큼 디테일하게 연설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아마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얘기들도 가끔 나와요. 여기저기 트럼프는 그리고 매 유세 때마다 물론 이제 레파토리가 비슷할 때도 있지만 이 순서를 바꾸고 그날 읽은 뉴스 이게 딱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고 딱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 같은 내용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는지 그런 걸 설명할 때 굉장히 이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트럼프 인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리는 겁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거든요. 마치 술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유세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 느낌을 주고 조 로건 인터뷰 때도 보십시오.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 로건 인터뷰 때도 그렇고 뭐 패트릭 벳 데이빗 티오 반 기본적으로 솔직하니까 딱 나간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들이라도 그 시츄에이션상 답변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고 이제 언론들이 옳다커니 이거 봐봐. 거짓말 이렇게 많이 하잖아.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보니까 패널 중에 한 분께서 예? 거짓말 많이 한다느니. 아닌데. 자, 카말라 승복 연설 때 낸시 펠로시 울상지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낸시 펠로시가 너무나 부패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울상짓는 걸로.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 거래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트럼프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방위군 10,000명은 배치해야 될 것 같다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라고 했지만 트럼프도 걱정을 했던 거예요. 혹시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긴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의회 경찰이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시위자들을. 들어오라고. 문 활짝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한국 한인 언론에서는 거의 모를 거예요. 잘. 특히 한국 언론 쪽은. 제가 볼 때는 안 바뀔 것 같아요. 한국 한인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그냥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시쳇말로 안 깠습니까? 계속 까는 기사 많이 썼잖아요. 비판하는 기사. 제가 볼 때 앞으로 4년도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한국 주류 언론에서는 그게 그냥 이제 한국의 언론 문화인 것 같아요. 트럼프 까는 건 트럼프는 무조건 그냥 우리 까고 보자. 뭐 잘하든 못하든 뭐 까고 보자. 뭐 잘한 것도 뭐 쓰지만 꼭 까는 것도 집어넣자. 오바마 때는 안 그랬잖아요. 용비어천가. 카말라도 도대체 부정적인 기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그런데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실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테슬라 주식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젤렌스키하고 통화했는데 그 옆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럴만 하죠. 뭐 제가 대통령이더라도 일론 머스크한테 조언 안 구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 정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른 천재들과 달리. 자, 트럼프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아들을 어깨에 태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좋아하면서. 네,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구글 쪽에서 이제 광고를 막고 있고 뭐 구글 슈퍼챗도 안 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됩니다. 저 여러분께 풀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사력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한국 주류 언론에 있었지만 한국 주류 언론도 떠나서 이제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제 고용주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메가 알부민 저도 매일 복용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예, 메가 알부민 hnhkorea.com에서 추천인 진실정치 해주시고 할인 코드 W20 하시면은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까지 됐는데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하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한국 언론이 물론 태세 전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태세 전환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여기저기 넣고 그래도 기억해야 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티 트럼프라는 걸 그런 뉘앙스. 근데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이제 그렇게 보도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팍스 뉴스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쩌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나 봐요. 예, 이게 대다수한테는 지금 절반 이상한테는 보이지만 반대쪽에서는 안 보이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 진실이 안 보이는 그리고 주류 언론만 진실로 보이는 그런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 아무리 뭐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고 뭐 이번에 다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상 거의 천하통일이에요. 트럼프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예를 들면 연방대법원 6대3 보수 우위고 대통령
트럼프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에 대통령이 됐고 경합주 싹쓸이승하고 지금 파란 지역도 다 갉아먹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보면 어쩌면 다음 사이클에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제이디 벤스가 출마한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아니면 뉴욕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 정도로 지금 긍정적입니다, 현상이. 그리고 연방 상하원까지 다 트럼프 쪽이고 그리고 미국의 대한 언론들 다 트럼프 쪽이고 보수 언론 다 트럼프 쪽이고 하다못해 강성 진보 언론도 붙었어요. 진작에 트럼프한테 붙고 싶어서 붙은 게 아니라 워낙에 지금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주류 언론 기득권 층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The Intercept라는 언론이라든지 그걸 또 창업한 글렌 그린월드 뭐 이런 언론인들 그리고 뭐 지미 도얼 이런 강성 진보 이 사람도 원래 AOC 이런 사람들 좋아했었어요. 역시 트럼프 지지하는 반열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MBC, CBS 떠난 지 오래예요. 많은 미국인이. 그런데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은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도태되는 거예요.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